제 작업실은 암실을 두 개로 운영합니다. 하나는 에바이텐 확대기 전용이고, 이쪽은 35mm 그리고 중형 그리고 4호 대형 카메라까지 이용할 수 있는 확대기가 있고요. 이 확대기는 이제 57 대형 카메라를 이용한 사진을 인화할 수 있는 확대기입니다. 이 57 확대기는 주로 저는 617 파노라마 카메라 프린트를 위해서 자주 이용하기 위해서 준비한 확대기가 되겠습니다. 이 확대기는 1960년대 확대기, 일제 확대기예요. 근데 68 확대기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에바이텐 카메라를 11, 14 카메라 만들면서 나온 자바라, 즉 벨로즈를 이용해서 제가 에바이텐 확대기로 개조한 확대기입니다. 요건 지금 보이는 필름이 우리 사진바다 강명호 선생님 사진인데, 지난번에 작업실 왔을 때 제가 촬영한 사진입니다. 요건 에바이텐 홀더를 제가 레이저 가공해서 만들었고, 그 안에 4호판 대형 필름을 끼운 겁니다. 이렇게 보면 에바이텐 필름과 4호 카메라 필름하고 차이를 아마 확연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가 렌즈 옆에다 야광을 포인트를 찍어놔서 조명의 수치를 볼 수 있게 해놨어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강명호 선생님의 이미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보이시는 게 4호 필름 사이즈입니다. 전체 화면이 에바이텐 필름의 캐리어 범위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지는 제가 만든 인화지를 이렇게 눌러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나무에다가 자석을 이렇게 구멍을 내서 고정시킨 뒤에 해당되는 인화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이즈에 따라서 자석이 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화지를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보시는 것은 에바이텐 캐리어에서 4호 필름만 집어넣어서 범위를 볼 수 있는, 조르기의 수치에 따라서 밝기가 조정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암실에 있는 싱크대를 경사지게 만들어놔서 내부가 청소를 하면 금방 물이 이제 썰려 내려갈 수 있도록 하고, 전지 같은 거 인화할 때 이 바트를 잡고 아래 위로 움직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경사지게 이렇게 싱크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홀더는 11, 14 카메라를 이용하는 홀더입니다. 즉 필름 사이즈가 11, 14인치가 되겠습니다. 물론 사용되는 것은 4호 대형 카메라랑 같은 용도로 생각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카메라는 제가 가벼운 용도로 사용하는데, 야외로 촬영 갈 때 아주 가벼운 카메라이기 때문에 주로 이 카메라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볍고 휴대하기가 용이하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접으면 아주 슬림하게 휴대가 가능하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접으면 카메라를 실체하면 그냥 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휴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제가 피노를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카메라인데, 피노 카메라를 가지고 612 파노라마 카메라로 만든 목재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기존 인터넷에 판매되는 612 피놀 카메라를 90mm 렌즈를 넣어서 612 파노라마 카메라로 만드는 목재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이 카메라는 A/10 피놀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여기 있는 A/10 필름 홀더를 집어넣고 여기 있는 조리개 수치가 128인 피놀 카메라 렌즈 구멍을 이용해서 촬영하는 피놀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이 작업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제가 사실 한 10여 년 전에는 대구에서 나름 한 10여 년 정도 사진 작업실 겸 사진 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유로 대전에 오게 돼서 대전에 작업실 만든 건 한 9년 정도 됐고요. 저는 고등학교 사진부 서클 할 때부터 암실을 운영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암실이 없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제가 군 생활할 때도 제가 간부 생활을 했는데 군의 BOQ의 창고에서 제가 암실을 만들어서 썼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야간 대학을 제가 다니고 있었어요. 사진학과를. 그런데 제가 현재 직업은 사진을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디지털 사진과 영상을 가리키고 있는데 개인 작업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흑백 작업을 제가 고집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흑백 필름이나 이나지가 주는 그 맛이 제가 가장 자유롭고 또 제가 제일 익숙한 거기 때문에 하는 건데 요즘은 디지털 시대라서 사람들이 대부분이 디지털에 또 흠뻑 빠져서 작업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다 해본 입장에서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가 주는 그 물질감, 그 비물질감보다는 어떤 직접 느끼고 만지고 그리고 할 때마다 다른 그 값들이 주는 그 메리트가 커요.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흑백 작업을 위해서 이제 카메라도 이렇게 또 직접 만드시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는 내가 35mm 흑백 필름만 주로 다큐멘터리 사진 작업을 많이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제가 사람을 못 찍고 초상권이나 길거리 사진 찍기 제한이 되고 그래서 사진가에는 참 힘든 시절이 온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지금 개인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말을 이용해서 사진 찍다 보니까 특정한 장소에 가면 사진을 많이 못 찍어요. 그래서 그 장소에 가면 좀 더 디테일하고 풍경 사진이나 나름대로 제가 문화 유적을 많이 찍다 보니까 소형 카메라보다는 대형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이 주는 그 디테일한 맛을 위해서 요즘 주로 대형 카메라 사진을 이용해서 작업하는데 그래서 현상원에서 인하에서 학대를 보면 그 사진이 주는 그 흑백 사진만이 가지고 있는 그 신비로운 맛도 있어요. 아날로그가 주는 맛. 근데 그걸 딱히 광고처럼 뭐가 좋은데 말은 할 수 없고, 그 신비로움과 또 제가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 현상 데이터나 인하에서 오는 저만의 어떤 그 만족감이 있어요. 그래서 찍었은 즉시 볼 수는 없지만 찍을 때 99.9%를 다 완성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하다 보면 요즘처럼 뭐 연사 찍어서 하나 고르지가 아니고 그 한 카트 찍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심지어 한 4시간을 기다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면 대상을 보는 눈도 훨씬 더 깊어지고 또 조금 있다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도 있고 그 필름에 잠겼지만 그 잠상을 미리 이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사진을 좀 더 꿰뚫어 보는 눈이 생기다 그럴까요? 저한테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라는 개념보다는 우선 기본적으로 사진 하시는 분한테는 사물을 바라보는 좀 훈련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책을 좀 먼저 많이 읽었다고 해서 감수성은 뛰어날지 모르지만 그 사각 프레임 안에 프레임을 잡는다는 것은 그 훈련이 좀 필요하거든요. 대상을 그냥 본다는 것은
찍었다. 그보다는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게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고, 또 사진은 또 한 장의 단발성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좀 시리즈로 연결해서 여러 사진을 합쳤을 때 주는 힘이 또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그 사진작가협회나 이런 데 보면, 한국 사협 같은 데 보면, 예전에는 한 장의 사진이 중요했거든요. 요즘은 그런 데서도 이렇게 시리즈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진가가 얼마나 그 대상에 좀 몰입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참여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하신 분들한테 디지털이나 아날로그 중요하지 않고 대상을 좀 더 깊이 있게 관찰하고 또 사물을 좀 바라보는 훈련을 하면 더 좋은 사진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흑백 사진 작업이 가지는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디지털은 좀 자유롭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복제성이나 또 보여지는 거는 편리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날로그가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흑백 필름이 가진 메리트는 우선 물질감이죠. 물질감. 우리가 비물질과 다른 차이점은 저도 지금 집 배운 사진을 25년 만에 발표를 했지만 그게 당시에 디지털로 찍었으면 아마 데이터가 소실되든지 어떻게 보존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지만 1830년대에 사진이 나온 이후로 지금까지도 그 사진들이 보존되고 관리되고 있거든요.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물질이기 때문에. 근데 그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드러나지 않은 사진 작가들이 앞으로 주인공이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나이가 좀 있지만 제가 사진 시작할 때 선생님한테 감히 엿줄 수도 없는 그런 어른들이 계신 분도 계셨지만 지금 제가 그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은 제가 조금 잘한다 뭐 흑백을 좀 많이 봤다 할 수 있지만 이 테크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금방 숙달이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훌륭한 작가가 나올 수 있고 그러려면 그분들도 훈련해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처음 하고 싶은 사람 입장이라면 자기보다 좀 나은 사람한테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을 만나보기를 좀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날로그 시대에 제가 배울 때만 해도 누구한테 배웠다 그러면 좀 도제식으로 해서 시키는 대로 해라 아니면 내가 만든 걸 내 취향을 이해를 못 해주시고 당신이 아는 노멀한 거에서 많이 맞춰주셨어요. 지금은 테크닉은 어느 정도 되면 여러분한테 찾아가서 직접 찾아가서 묻고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바운다리에 있는 시스템을 이해를 하고 흥미가 있으면 문을 두드려서 배우기도 하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되기 위해서 도움을 원하기도 하고 또 본인이 프린트한 것들을 가져가서 상담도 해보고 또 테크닉이 안 되는 건 솔직히 옛날에는 1년씩 6개월씩 시간을 끌어서 이렇게 가르치고 배워서 마스터한다는 개념이지만 사실은 그런 선생이 좀 다듬어 준다고 하면 오랜 시간이 안 걸립니다. 혹시 만약에 서울 경기에 있는 분들이 만약에 여기 뭐 대전까지 내려와서 그 조성기 작가 여기 스튜디오에 와가지고 좀 배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뭐 흔쾌히 이렇게 오픈해 줄 수 있었나요? 당연하죠. 저는 그 예전에 한 12년 전에는 흑백 사진 랩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생업이 랩이 아니고 순수하게 이 공간은 저 혼자 쓰는 공간입니다. 근데 앞으로 저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받은 분이 10년 뒤, 20년 뒤에는 엄청난 내공을 가진 사진가가 될 수 있고 우리 지금 사진과 학생 1학년, 2학년들이 저보다는 사물을 바라보는 눈, 또 사진 빼는 기술 이런 것들이 조금은 부족할 수도 있지만 향후 10년 뒤에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세계적인 사진가가 될 역량이 있는 젊은 사진 학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일부가 흑백으로 또 아날로그로 표현하고 싶다면 저는 너무 좋아하죠. 또 젊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도 기분 좋고 또 그 사람한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대전에 있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열일을 마다하지 않고 도움이 된다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포토마에서 그 서울에서 투어객을 모집해야 되겠네. 조성기 작가 흑백 작업실 투어. 너무 좋죠. 해가지고. 왜냐면 이 흥미를 한번 유발하면 그래가지고. 그분이 새로운 또 네. 사진에 뭐 우리 그래도- 흑백에 맞습니다. 그래도 아주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노하우도 알려주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재밌을 것 같아요.